100일에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멤버들이 적응도 안 되고 차차 나아지겠죠. 예. 2부는요 저희가 늘 그렇듯이 짝퉁 인터뷰에서 페피쇼로 넘어간 인터뷰 코너인데 새해 첫 우리 게스트분은 누구신지 우리 태근 형님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게스트는 요즘 코로나로 다른 사람은 다 죽을 사이인데 유독 주식시장만 상한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주가지수 3,000을 돌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주식시장에 관련해서 핫하고 어떤 주식이 뜨고 있는지를 소개하기 위해 2021년 상장기업 업종지도라는 책을 낸 박찬일 가치투자 플랫폼 대표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사실 그 작년부터 해가지고 가장 핫한 키워드가 주식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에 이어서 주식이 이어갔죠. 그렇죠. 예, 부동산은 근데 뉴스만 나오면 답답할 뿐이고 주식으로 좀 많이 갈아탔다. 이런 분들 저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이 가치 투자 플랫폼을 운영을 하시고 주식에서는 아주 정통하다. 숨 쉬세요. 괜찮아요. 편하게 하는 방송이니까 여기 MBC 아닙니다. 책을 낸 저자니까 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요. 예. 너무 건방진 말 같아서. 괜찮습니다. 예. 주식에 대한 소스 그리고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주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앞으로도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주식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도 내셨으니까. 그렇죠? 네, 이게 몇 마디로 딱 정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네. 주식이 아무래도 이제 기업을 이렇게 사고 파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정보나 혹은 그 정보를 이렇게 해석할 힘이 없으면 사실 주식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주린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식시장에 일단 들어오시긴 했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일단 이렇게 사고 파는 건 쉬운데 무엇을 사고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책이나 이 회사 소개에 좀 앞서서 사실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검증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예, 검증 안 되면 좀 일찍 귀가하실 수도 있으니까. 예, 주식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얼추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제가 2014년도에 제가 원래 직장 다니다가 직장 그때 한 18년 근무하고 그때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으로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거든요. 그 전에 한 4, 5년 정도도 하고 있었고요. 회사 다니시면서?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지금 약 한 5년, 6년 지난 것 같습니다. 6년 정도 지났는데. 그래서 얼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전업하기 좀 마음이 힘들지 않아요? 아무래도 힘들죠. 그래서 말이 전업이지 사실은 이제 매달 매년 나오는 일정한 현금 흐름이 없으면 주식 투자를 본업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근데 그 위험한 생각을 실천까지 옮기셨으니까 얼마나 정통하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버릇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제 무모한 도전인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저는 후회하진 않습니다. 눈가가 촉촉한데 후회는 아니시죠? 예. 눈이 크신 걸로 우세해져진 눈빛으로 일정한 성과를 좀 거둬왔으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이 책도 이제 그동안 6년 동안 제가 해왔던 어떤 직접적인 투자의 과정과 그리고 공부했던 과정들이 집약돼서 나온 게 이번 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투자하는 곳에서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속물적인 질문이지만 솔직히 다들 이게 궁금하잖아요. 얼마 보셨는지, 아니 얼마 투자해서 몇 배 불렸는지. 구체적인 금액을 얘기하는 건 너무 좀 그렇고요. 작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주식시장이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100%가 좀 넘게 수익이 났거든요. 100%? 네. 워낙에 작년도에는 주식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50% 이상씩은 기본적으로 다 나셨을 거예요. 여기서 그런 말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태 같거든요. 옆에 분 표정 보이시죠? 형 근데 100%면 많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2배 뛴 거죠. 2배 뛴 건데. 아니, 아니 뭐 냉철하게 판단해 드릴까요? 예, 냉철하게. 아이, 전업 투자이시면 낮은 거죠, 뭐. 그러는 한태근 변리사님께서는 저는 저는- 투자자가 아니니까. 저는 주린이고 제 와이프가 아, 제 와이프도 한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워낙에 진짜요? 그러니까, 좋았습니다. 아, 그럼 책까지 내셨는데 반박 좀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그건 반박하면 안 자, 되죠. 어, 나름 그 수익을 내신 분들에게 또 나름의 또 장점이 있는 거니까요. 제가 웃겨보려고 한 얘기예요. 근데 주식을 좀 뭐 저는 그 지금 현재 주식을 하고 있지 않은데 뭐 좀 곁다리로 들어보면 단기 투자 단타로 빠지는 것보다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장기 투자를 좀 적극 권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장기 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어.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자본주의이지 않습니까? 예. 자본주의는 자본을 기본으로 하는 돌아가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회사가 주식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 투자는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워낙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역사가 짧다 보니까 이 주식이 꼭 경마장에서 하는 도박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들이 너무 강하고 그래서 인식이.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가 좀 건전하게 자본주의적 발전을 이루려면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책 속에도 있다.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너무 조급해하지는 마시고 그 사실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뭐 여윳돈이 있으면 얼마라도 좀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사실 주식을 한다지만 주식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네. 이 주식을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됩니까? 그걸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주식은 그 부동산과 다르게 부동산은 사고 파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시로 사고 팔고 할 수 없는 것인 반면에 주식은 매일같이 사고 팔 수가 있는 이렇게 열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단타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는데 일단 그렇게 접근하시면 좀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기업을 사는 어떤 주주의 관점에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겠다 하면 오늘 사서 내일 10% 오르면 내일 10% 오른 값에 팔겠다 이런 마음 자세가 아니라 적어도 삼성전자가 1년 동안 사업하는 걸 보면서 이 성과를 함께 나눠 가지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들어오셔야만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하루에도 변동폭이 위로도 30%고 밑으로도 30%의 어떤 최대 60%의 그 변동폭을 갖는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사고 팔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오시면 매우 위험한 시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식을 사려면 그 회사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좀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그러려면 뭐 가장 쉬운 게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뭐 대기업은 너무 비싸기도 하고 이게 뭐 오름세가 그렇게 큰 폭으로 있지도 않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장기 투자지만 조금 싼 값에 수익률이 좀 높은 이런 회사들 좀 골라야 되는데 이걸 고르는 뭐 성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자본시장이 많이 발전을 해서 기존에는 대기업과 작은 기업 간의 어떤 정보의 격차가 굉장히 컸어요. 큰 기업들은 좀 많은 정보가 나온 반면에 작은 기업들은 좀 정보가 적었는데 요즘에는 전자공시 시스템이나 뭐 금융감독 뭐 이런 여타의 어떤 정보 어떤 체계들이 갖춰 있어서 그 기업들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정보가 접근이 안 돼서 못하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일례로 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해서 기업이 실적을 1년에 4번 발표하거든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지금도 지금 4분기, 작년도 2020년도 4분기 실적 발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발표를 공개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모든 기업들이, 상장된 기업들은. 그래서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이거를 어디서 찾아서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업보고서를 읽는 그 지식만 갖춰져 있으면 그걸 해석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사업 보고서요. 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그거 정도는 아셔야 돼요. 최소한. 네이버에서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면 그거 이제 다 나옵니다. 전자공시라고 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 기자인데. 안 한다고 하니 거짓말 아니야? 몰래 하고 있다가 다 잃어가지고 아니 주식은 하지 않더라도 혹시 와이프가 들을까봐. 아니에요. 예. 아무튼 뭐 그 작년만 놓고 봐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이 바이오
네. 헬스케어 이 종목들이 굉장히 좀 상승세인데 네. 올해도 좀 그럴 것이라고 보십니까? 꼭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오. 왜냐하면 태근이 형이 고기 절레절레 네. 흔들쳤어요 지금. 바이오는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코로나19 때문에도 좀 그 편승된 좀 그런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보다는 오히려 반도체라든가 전기차 이미 굉장히 좀 많이 상승된 섹터이기도 하고요. 예. 예, 올해는 바이오 쪽보다는 그쪽이 오히려 더 지금 잘 가고 있지 않나. 어느 쪽? 앞으로도 뭐 전기차라든가 전기, 반도체. 배터리. 네. 반도체는 지금 초호황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이런 전망들이 아주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반도체 분야는 모두가 다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네. 맞아. 우리 박 대표님은 그러면 지금 그 바이오 쪽은 저는 바이오 쪽은 워낙 제가 이 책을 내긴 했지만 예. 제가 책을 쓰면서 가장 어려워했던 분야도 바이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측이 제가 힘들죠? 제가 제약 바이오 쪽의 전문가도 아니고 저도 이제 공부해서 쓰는 입장인데 예. 특히 이쪽 분야는 정말 어려운 분야더라고요. 음. 또 실적이 나오지 않는 파트이다 보니까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숫자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인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도 적고 그에 따르는 순이익도 없이 거의 다 적자 기업들이 많거든요. 연구개발이 위주인 회사여서 그래서 바이오 기업은 저 같은 경우에는 별로 투자를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전문 종목은 어디세요? 저는 이제 제가 접근 가능한 분야를 많이 하는 거고요. 근데 네, 그 바이오 이외의 모든 분야에 뭐 제한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접근 가능한 분야가 있으면 그리고 좋은 기업이 보이면 예. 거기에 가서 이제 공부하고 하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핫한 주식의 핫한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산업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우리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것도 그거 좀 연관이 된다고 보는데요. 예. 그러니까 크게 이제 주식에서 종목을 찾는 방법은 예. 내가 아는 기업을 찾아서 이렇게 조사에 들어가는 방식이 있을 네. 거고요.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도체가 좋다더라. 혹은 전기차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면 그건 하나의 업종 아닙니까? 업종의 산업이고 그 산업 가운데에서 그럼 그 산업 속에 어떠한 기업들이 있는지 조사에 들어가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탑다운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기업에서 조사해서 산업으로 올라가는 바텀업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은 산업과 업종에 좋은 곳을 찾아서 그 안에서 가장 저평가됐다 생각되는 기업을 투자하는 거죠. 예. 책은 사볼게요. 사보는데 그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좀 궁금해. 뭐냐면 예를 들어 뭐 그 산업 분야별, 뭐 기업별,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표님만의 이 기업은 뭐 이걸 확인했을 때 예를 들어 뭐 전자공치도 좋고 아니면 뭐 뉴스도 좋고 대표의 인터뷰도 좋고 뭐 여타 다른 것도 좋습니다. 좀 요걸 확인하고 뭐 주식에 투자한다. 뭐 이런 게 좀 없을까요? 글쎄 확인하는 것들이 워낙 많기도 해서 이제 좀 질문이 어려운 게 좀 풀어주세요. 막연했어. 질문이 어려운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질문은 쉬운데 대답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한 가지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판단 네. 기준의 근거는 거기에서 가장 좀 신경 쓰는 재무제표?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는 아주 많이 보죠. 아주 많이 보고요. PE. 재무제표에서는 꼭 퍼 PBR만 있는 건 아니고 아주 네. 다양하게 많은데요. 네. 재무제표를 가지고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종합적으로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서 제가 핵심적으로 제일 첫 번째 접근하는 분야는 어떤 업종이 가장 트렌드에 부합하고 있느냐. 그걸 트렌드. 네, 가장 지금 성장도 잘 하고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해 갈 만한 업종과 산업이 어디냐를 먼저 찾습니다. 그럼 기업이 중요합니까? 그 떠오르는 산업군이 중요합니까? 먼저 산업군이 저는 먼저. 산업군이 그쵸, 트렌드니까. 그게 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지금 은행주가 돈이 엄청 벌거든요. 네. 분기에 뭐 그러니까 거의 조 단위로 영업이익을 내는데 주가 흐름은 거의 없어요.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연말에 네. 조금 올라갔는데 지금 막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그 수익을 거의 안 내는 네. 그런 종목들은 팍팍 뛰고 있고 그렇게 보면 오히려 재무제표나 퍼나 그런 걸로 보면 은행주를 사야 하는데
이제 은행주는 성장주가 아니다 보니까 기업이 같이 된 은행은 다 이제 뭐 카카오뱅크나 그런 쪽에서 다 은행들의 그 시장을 다 잠식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은행주를 안 사는 거죠. 오. 맞죠? 역시 수업을 그래서 많이 이제- 내셔가지고 아시죠? 지금 수업을 많이 공부 내셔가지고 많이 했는데. 배우셨어요. 현장에서 배우잖아요. 돈 넣고. 3년 공부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린 어떤 기업부터 먼저 본다고 하는 건 예. 저도 당연히 기업을 보긴 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잘 아는 기업일 경우에 제가 익숙하게 네. 그 이미 예전에 공부했거나 한번 계속 한번 지켜보자 해서 지켜보는 종목이 있다면 그런 기업들 당연히 보죠. 근데 그런 기업들보다도 일단은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할지를 찾을 때에 첫 번째 제가 리서치하는 것은 산업과 업종이 어디가 더 좋고 어디가 성장 전망이 좋은지를 먼저 조사해 본다는 거죠. 아까 정리해 주셨잖아요. 반도체, 파운드리 네. 쪽은 어딜 들어가도 좋을 것이다. 오늘의 핵심 우선 이거였어. 근데 이제 주린이 입장 같은 경우는 그건 주식을 굳이 몰라도 주린이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오늘 같은 폭락장 같은 경우에는 참 참기 힘들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하느냐.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큰 게 이 주식시장인데 이 변동성을 매일같이 그걸 바라보고서 있으면 견디질 못하거든요. 사람의 이 심리적인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주식책을 좀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철학책을 많이 보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워런 버핏이나 네. 이런 분들 이제 투자 고수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주식시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좋은 기업을 찾아서 거기에 투자를 집행하고 있으면 당장에 오늘 내일 이렇게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일일비하지 말고. 네, 일일비하지 말고 그 시장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그 시간에 다른 더 좋은 서적을 본다거나 또 취미를 즐긴다거나 다른 일을 해라. 이렇게 잊고 있어야 되겠네. 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반박하고 싶네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요즘 시대가 굉장히 그게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게 SNS가 너무 잘 돼 있고 이 매일 모바일이 뉴스 잘 돼 나오고. 있어서 이 모바일을 키면 뭐 주가를 하루 변동 수시로 볼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게 그게 어려운 한계죠. 지금. 솔직히 이게 수익률이 계속 막 며칠씩 올라가는 주식들 있잖아요. 특히 바이오 같은 네. 주식들 막 며칠씩 올라가는 거 보면 아 진짜 오늘 내가 왜 안 들어갔지? 오늘이라도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가서 아시죠? 상투 잡는 거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본 적 없으세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따라서 들어가는 그런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한 이게- 번도 그 수익률 막 올라가는 거 보고 네, 들어간 적이 그게 없으시대요? 이제 소위 이제 뭐 전문용어로 모멘텀 투자라고 하는데요.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아. 근데 저는 그런 방식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은 많이 떨어졌네. 거의 최고가보다 50% 정도 떨어졌다. 떨어졌네. 그럼 오르겠구나 해서 사. 또 그냥 없어지지 더 뭐. 떨어져. 상태 간다. 거기서부터 사고 거기서부터 산 가격이 50%가 더 떨어져.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 50%부터 시작해서 본전을 딱 오면 팔지 무서워서. 아니 팔진 않는데 네. 한 5%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떨어질까봐 더 걱정되는 거야. 그럼 거기서 팔아. 그쵸. 5% 수익을 내고 팔아 일단은. 음, 근데 이제 그 주식이 한 50% 오르는 거죠. 맞아요. 제가 그걸 많이 겪어요. 그게 그렇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그 주식을 살 때 그 기업을 보고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 기업을 보고 산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주가를 보고 사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드러난 현재가가 얼마냐. 이걸 내일 지금 현재가가 1,000원이면 내일 1,500원 되겠지. 그 기대감으로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 금액이 1,000원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가치는 1,000원이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00원이 무너지게 되면 멘탈이 붕괴가 되고 팔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철학책을 근데 이제 그 아니죠. 그럴 때는 제가 빨리 살고 빠져야 됩니까? 제가 만약 삼성전자의 주식을 샀다면 삼성전자의 현재 기업이 돈을 얼마를 벌고 있고 향후에 얼마를 벌 것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하루하루의 어떤 주가 변동폭에 대해서는 감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드러나 있는 주가가 움직이면 흔들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어떤 가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우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주식을 할 때는 기업의 주가를 보지 말고
기업의 가치를 봐라. 아, 당연히 그렇죠. 주가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하면 그 현상과 정신 차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단지 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고 사실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왜곡돼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어떤 것은 매우 비싸게 평가받는 시기도 있을 것이고 네. 어떤 거는 아주 심하게 싸게 팔리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싸게 거래되고 있는 시장에서 오해하고 있는 그런 종목에서 크게 수익이 나겠죠. 아, 이게 다 말은 되게 쉬운데 어려운 말씀 그렇죠. 해주시고 네, 계신 네, 거예요. 어렵죠. 네. 구체적으로 이제 훈련도 돼야 들어가서 되고 질문을 하자면 네. 저의 이해관계가 있는 질문을 하자면 예. 지금 은행주를 사도 됩니까? 아, 저 당연히 그렇죠. 아 돼요? 당연히 그래요. 네네네. 지금 많이 좀 네. 저평가됐잖아요. 아, 지금 올해 제가 좀 여러 번 이렇게 책에는 쓰지는 않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가치주 쪽이라고 이제 보는데 가치주. 지금 이 은행주 같은 경우가 수익을 제일 많이 내는 시기가 인플레이션 시기입니다. 아, 예. 지금이 인플레이션 시기예요. 지금 사야 되네 그러면. 인플레. 네.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되어지면서 금리가 서서히 네, 금리가 인상을 시작하고 네. 할 때 그때 이제 은행주나 금융주가 상당히 상승을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은행이나 좀 땡기네요, 금융주 이거. 중에 뭐 살까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대형주도 사시면 됩니다. 신한하고 대형주. 뭐 하나금융, 어. 신한지주, 네. KB금융, 국민. 그다음에 기업은행인가 이렇게 네 개가 국민 빼셨어. 빅4. 아, 빅4가. 다 뺀 데는 이유가 있어. 그죠? 아, 우리금융도 있네요. 네. 예. 국민이라고 했는데 빼셨어. KB금융. 네네. 아 KB. 예. KB 국민. 아직 네. 알파벳을 못 돼가지고 KB, 예. KB, KDB 헷갈리면 안 은행 돼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어떤 그 전국적인 은행은 네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은행들이 있는데 지방은행들은 이제 영업장도 적고 자본 규모도 적기 때문에 은행주에 하시려면 당연히 그 최대 업종 대표주를 사시면 됩니다. 은행주와 증권주는요? 증권주도 괜찮죠.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가 3,000 넘어가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네. 당연히 지금 주린이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거래를 왕성하게 네. 하시잖아요. 지금. 예. 그게 뭐 다 수입입니다. 그렇죠. 증권사. 엄청난 네, 수익. 요즘 또 좀 짚어준다면 네. 뭐가 있습니까? 또 짚어준다면